오픈 AI 관련해서 요즘 정말 시끌시끌했죠. 그 인류를 위한 AI 뭐 이렇게 비영리로 시작했던 곳이 영리 회사로 바꾸려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또 계획을 바꿨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한 회사가 뭐 구조를 바꾸네 마네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. 그렇죠. AI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 같아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도 다 그 점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. 뭐 뉴스 기사도 많고 전문가들 분석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까지 정말 다양하게 봤는데요. 네. 단순히 뭐 사건 순서대로 쭉 훑기보다는 왜 이런 결정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, 그래서 이게 앞으로 AI 개발이나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. 그러니까 2015년에 오픈 AI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안전하고 유익한 인공 일반지능 AGI라고 하죠. 이걸 만들겠다는 목표로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고요. 네, 초기에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기부도 하고 그렇게 운영됐죠. 맞아요. 근데 이 AGI라는 게 개발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. 네, 상상도 안 되죠. 그래서 2019년에 좀 특이한 모델을 내놨죠. 수익 상한, 영어로는 capped profit이라고 하는. 아, 그거요? 네. 그러니까 비영리 모회사가 100% 통제하는 영리 자회사를 따로 만들고 투자자들은 투자한 돈의 최대 100배까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.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절충안 같은 거였어요.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엄청난 투자를 받기로 했고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작년 12월이었나요? 아예 그 비영리 모회사의 통제권을 없애거나 확 줄이고 영리자회사를 공익법인 PBC로 바꾸려는 계획이 나온 거예요. 네, 이게 정말 큰 논란이 됐죠. 맞아요. 뭐 소프트뱅크에서 수백억 달러 투자를 받네 마네 하는 얘기랑 맞물리면서 혹시 IPO까지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요. 아, 근데 그 공익법인 PBC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. 그 Public Benefit Corporation, PBC는요, 법적으로 회사가 돈 버는 거, 그러니까 재무적 이익이랑 동시에 어떤 명시된 공익적인 목적,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도록 의무화된 기업 형태예요. 그럼 이론상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요?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공익도 생각해야 한다? 이론상으로는 그렇죠. 근데 문제는 이 구조 변경이 기존에 있던 그 비영리 단체의 통제,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였는데 이걸 없애려는 시도로 보였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이라는 그 원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뭐 제프리 힌튼이나 스튜어트 러셀 같은 AI 분야의 아주 저명한 학자들이랑 심지어 오픈 AI 전 직원들까지 막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죠. 네, 저도 그 공개 서한 봤어요. 캘리포니아 법무장관한테 개입해달라고 촉구하고. 맞아요. 이건 너무 이익 추구로 가는 거다, 위험하다 이런 목소리가 컸고요. 설립 초기에 돈 됐던 일론 머스크가 소송까지 걸었잖아요. 네, 그것도 큰 뉴스였죠. 계약 위반이다, 영리 추구에만 몰두한다 이러면서. 네, 온라인에서도 뭐 샘 알트먼 CEO에 대한 비판이랑 이러다 AI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, 결국 돈 욕심이었냐 이런 여론이 막 들끓었죠. 정말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졌네요. 그래서 그랬을까요? 결국 올해 5월에 오픈 AI가 계획을 수정했죠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그 비용리 목회사의 통제권을 없애려던 계획, 이걸 철회했다는 거예요. 그건 철회하고 네. 하지만 그 영리 자회사를 공익법인 PBC로 전환하는 건 그대로 추진합니다. 뭐 엔트로픽이나 XAI 같은 다른 AI 회사들도 PBC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거든요. 그럼 바뀐 건 뭐죠? 핵심이 유지된다는 건가요? 그렇죠.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그 비용리 모회사가 이 PBC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주주 지위를 지킨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뼈대는 그대로 남겨둔 셈이죠. 오픈 AI 쪽에서는 뭐 시민사회 리더들이랑 논의한 결과다 이렇게 밝혔던데 결국은 그 막다한 자금 조달 필요성과 또 원래의 설립 사명 사이에서 다시 한번 좀 균형을 잡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?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. 어떤 거요? 이 구조로 정말 IPO가 가능할까 하는 거죠. 핵심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IP 같은 게 결국 비용리 모회사에 묶여 있을 텐데 그럼 IPO 투자자들은
투자자들은 뭘 보고 투자하는 건가? 뭘 소유하게 되는 건가?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. 아,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. 전문가들도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오픈 AI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당장은 고려 안 한다고 선을 그었고요. 또 다른 문제는 그 큰 손 투자자들이죠. 네, 마이크로소프트나 특히 그 소프트뱅크. 맞아요. 수백억 달러 투자를 논의하던 소프트뱅크나 이미 엄청난 돈을 넣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새로운 구조를 만족스러워할지 이건 좀 불확실해요. 뭐 알트먼 CEO는 자금 조달 문제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. 좀 지켜봐야겠죠.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요? 그 비영리 이사회가 과연 그 엄청난 이익 추구 압박 속에서 이 PBC를 제대로 통제하면서 인류를 위한 이라는 목표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특히 그 델라웨어 PBC법이 공시 의무 같은 게 좀 제한적이라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건지 그 메커니즘이 아직 좀 불분명해 보여요. 네. 그리고 일론 머스크 소송은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아직 모르고요. 비영리 통제가 유지됐으니 소송 명분이 좀 약해졌나 싶기도 한데 또 법원이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서 재판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거든요. 정말 복잡하네요. 네. 결국 오픈 AI의 이번 사례는 뭐랄까 AI 산업 전체에 아주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혁신하고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유치하면서 어떻게 기술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할 수 있느냐,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냐 하는 문제입니다. 정리해보면 오픈 AI는 인류를 위한 AI라는 그 높은 이상과 또 AI 개발을 빨리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비영리 통제를 유지하는 PBC라는 절충안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요.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강력한 기술들이 누구 손에 의해서 어떤 가치를 우선하며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입니다. 오픈 AI는 새 구조가 사명과 자금 조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 거라고 말하는데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? 이익을 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 아직 작동 방식도 명확하지 않은 이 구조가 과연 인류 전체의 이익이라는 그 첫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오픈 AI가 어떤 길을 걷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